안녕하십니까. 얼갈북의 유영호입니다. 북쪽 영화를 쭉 소개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 지금이죠. 그러니까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돼지의 아들이라는 3부작 영화를 지금 계속 이렇게 상영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번 기회에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그거와 연관된 영화들 좀 한번 좀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합니다. 먼저 간단하게 돼지의 아들이라는 거는 요거는 1963년도 작품입니다. 63년도니까 이제 흑백 영화죠. 흑백 영화인데 일부는 일제 시대 때 농민들의 생활, 그러다가 2부에 들어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토지 개혁에 관한 것들, 그 다음에 3부는 이제 토지 개혁을 마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농업협동화, 협동조합하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렇게 한 70년대까지 쭉 농촌 역사에 대한 걸 쭉 볼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북의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해방 이후 토지 개혁에 관한 영화들, 그거와 관련된 것들, 토지개혁, 농업협동화에 관련된 그 영화들을 몇 편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돼지의 아들도 흑백이지만 잘 만들었는데, 이제 너무 긴 기간이 한 편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해당되는 거는 좀 미세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요, 먼저 북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, 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46년에 토지개혁을 하죠. 46년 3월 5일 날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하고 바로 1년도 안 돼 갖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토지개혁 문제가 가장 첫 번째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먼저 토지개혁에 관한 영화로는 양진말 사람들이라는 2부작짜리 영화가 있어요. 요거는 이제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. 근데 요거 원작자는 김기엽 씨라고 남쪽에서 47년도에 북으로, 쉬운 말로 월북해서 간 사람이에요. 갖고 북쪽에 뭐라 그러지? 제일 큰 도서관, 국립중앙도서관 부관장을 하던 분인데, 이분이 이 소설을 쓰고 사망을 했어요. 근데 유고작이죠. 유고작인데 김정일 위원장이 소설이 좋다고 해서 그의 유고작을 출판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. 그래갖고 요것이 82년도 출판되고 또 같이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예요. 같은 이 원작에 근거해서 그런 내용이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북에 관한 토지 개혁에 관한 이 영화가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토지 개혁이 저렇게 이루어졌겠구나. 이제 물론 이제 소설을 보거나 학술 자료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, 어쨌든 좀 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양진말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해방 이후부터 딱 토지 개혁되는 고기까지를 다룬 거기 때문에 아주 리얼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추천드리고요. 또 토지개혁이 끝나고 나서 토지개혁과 농민들은 기뻐하잖아요. 무지 기쁘고, 당연히 무상물수 무상무배해서 자기 땅을 갖기 때문에 무지 기쁘고, 그래서 바로 첫 해 농사를 짓고 나서 일어난 큰 사건이, 이쪽에서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애국미 헌납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. 당시 황해도 재령군에 사는 김재원이라는 농민이 처음으로 자기가 농사 지은 거를 나라에 스스로 반납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나 나라의 세금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바치는 거죠. 애국미를 바치는 이 일을 주도하면서 북쪽에서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농사 지은 다음에 애국미를 헌납하는 일들이 벌어져요. 그래서 이 애국미 헌납 운동에 관해서는 농민영웅이라고, 요거는 그러니까 원형 인물이 좀 전에 말씀드린 애국미 헌납운동을 주도했던 김재원 씨를 원형 인물로 해서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입니다. 물론 영화 속에서는 김재원이라는 이름은 안 쓰고 김원국인가 그럴 거예요. 김원국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 사람의 김재원, 애국미 헌납운동을 한 그 사람의 생을 쭉 그려줍니다. 물론 이제 요 영화 시대 배경은 46년도 딱 그때부터예요. 그러니까 토지개혁 바로 직전 그때부터 시작되었고, 토지개혁이 되고 농민들이 농사를 기쁘게 짓고, 그 다음에 애국미 헌납하고,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쟁이 되고 김재원이 원형 인물이기 때문에 김재원이 그래서 이제 애국미 헌납 운동을 하고 막 이러면서
그 재령 그 황해도 그 재령군에서는 그 마을에서 자기 사는 마을에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공산 당원이 된 사람이에요. 김재원이. 그 당원이 됐고 그 다음에 48년도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황해도 그 최고인민회 대의원으로 선출이 됩니다. 그 재령군이겠죠. 재령군 최고인민회 대의원으로 선출이 되고 어쨌든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북에서는 그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쭉 전쟁 때 이제 뭐라 그러냐 그 인천 상륙시로 쭉 또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? 이 국군이 그때 북쪽 입장에서는 적이게 침략 당한 거죠. 그때 이제 그 국군과 유엔군에게 이 식량을 넘겨주지 않게 해서 창고를 지키다가 뭐 그걸 다 옮길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창고를 불지르고 결국은 자기가 불지르고 그 이제 이 뭐냐 적군이겠죠. 그쪽 입장에서 적군에 의해서 그 피격되는 그래서 실제로 그 이 양반은 삼국 전쟁 때 죽어요. 그래서 딱그 그러니까 토지 개혁이 일어나고 전쟁까지 그때까지가 딱 이 영화의 시대 배경입니다. 그래서 애국미 헌납 운동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물론 이제 그렇게 모든 게 잘 편하게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쉬운 말로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 지주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극복해냈고 그 다음에 농민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지주에 대해서 못 벗어나고 혹시 어떻게 당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런 사람들 동요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끌어 모으고 이런 과정들이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. 요것으로서 이제 그 농민 영웅이라는 북에서 진짜 농민 영웅이에요. 김지원 씨는 그 사람의 작품이 있고요. 아 참 그리고 그 농민영웅에서 그 주연 배우로는 그 김영조가 그 주연 배우로 나오는데 김영조가 나온 영화 중에 그가 또 하는 뭐 이양 소개하면서 이건 저 농업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만 그 주연 배우 관련해서요. 김영조도 꽤 유명한 배우입니다. 북에서 그러니까 오래된 배우죠. 꽤 오래된 배우인데 김영조가 나온 뭐 무수히 많아요. 무수히 많은데 그가 출연한 영화들 주로 이제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들 중에는 북의 그 인민무력부장도 했던 항일혁명 1세대, 즉, 항일, 그 김일성하고 같이 항일혁명을 했던 최현을 원형으로 한 혁명가라는 제목, 혁명가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최현 역으로 나오고, 최현은 참고로 지금 북쪽의 최고인민회의 그 상임의장인가 뭐 하는 그 최룡의 아버지입니다. 지금 북의 실세인 최룡의 아버지고요. 어쨌든 그 최현을 원형인물로 한 혁명가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북쪽의 봉군당위원장이었던 강성민, 봉군당 당비서죠. 당비서였던 강성민을 원형으로 해서 만든 한 당일꾼에 관한 이야기라는 영화도 있어요. 그래서 참 산골에 무척 그거 한 산골에 당비서로 가서 그 산골 마을을 그 뭐냐 쉬운 말로 1등급 근위 1등급인가 뭐 저다 그러니까 좋은 마을로 만든 그런 이야기를 그런 책임비서 강성민을 원형으로 한 그런 영화 한 당일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도 그 김영조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고향으로 온 연대장이라는 영화도 있어요. 이것도 잘 만들었어요. 이제 연대장 하다가 고향으로 낙향을 한 거죠. 낙향을 해서 그 이제 좀 편히 쉬어라라고 어쨌든 그 휴양시설에 관리하는 거를 배치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자기는 고향의 이 살림 문제나 고향이 낙후한 거를 보면서 좀 더 편한 직장으로 가지 않고 그냥 고향에서 자기 고향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이야기인데 좋죠. 고향에 와서 자기 마을을 이렇게 그게 뭐지 번영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건 그래서 고향으로 온 연대장이라는 이 영화인데 이 영화의 그 주제가 제목도 주제가도 참 재밌습니다. 예. 한번 들어보시고요. 어쨌든 그 김영조라는 배우에 대해서는 간단히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엔 토지개혁을 해서 무상벌수 무상분배를 했고 그 다음 전쟁으로 해서 완전히 또 초토화돼 버렸잖아요. 초토화되면서
이 농업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하면서 김일성 주석은 그 당시에 협동화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. 그 국유화하는 방식을 선택한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북한은 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다 국유화할 거라는데 농촌은 국유화가 아닙니다. 협동화예요. 협동화. 국유화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건데 그거에 대한 학술적인 거는 따로 뭐 잘해보시면 될 거고요. 어쨌든 농촌은 국유화돼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협동화하는데 협동조합을 무는 방식으로 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. 그래서 전국 각 지역에서 이제 협동조합이 무어집니다. 물론 이거에 대한 반대 세력도 엄청 많죠. 이거 반대하고 또 내지는 동요하고 막 이러는데 이 농업협동화에 관한 그 영화로는 요거 이제 텔레비전 그 실화극인가 뭐 텔레비전 연속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. 만들어진 건데 꽤 깁니다. 23부작 92년도에 만들어진 23부작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이라는 요것도 소설입니다.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. 그래서 23부작입니다. 꽤 길어요. 꽤 길지만은 어쨌든 재밌습니다. 재밌고요. 천세봉의 새봄은 여기서도 유명해요. 유명한 소설. 북을 이해하는데 그 문학 작품으로는 꽤 유명한 소설이고요. 요건 68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. 원래 이 책은. 근데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 거는 92년도인 거죠. 그 뒤로도 뭐 한 어떻게냐 30년, 30년 가까이 뒤에 어쨌든 만들어진 요런 거고요. 석개울의 새봄을 보면 농업협동화가 어떻게 그 당시에 그 농촌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 방해 세력들은 어떻게 방해를 했고 그 방해는 또 어떻게 이겨냈고 그 사이에서 동요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쭉 알 수 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 세 편이 쉽게 말하면은 아까 처음 말한 양진마을 사람들, 농민영웅, 석개울의 새봄이 시대순으로 토지개혁하고 애국미 헌납운동하고 그 다음에 전쟁 후에 농업협동하고 요 과정을 시대순으로 쫙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북기 해방되고 나서 전쟁 이후에 60년대까지 어떻게 농업 정책이 펼쳐졌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입니다. 예. 그리고 딱 그런 어떤 농업협동화 얘기 뭐 이런 토지개혁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요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람이라는 영화가 훨씬 재밌더라고. 일단 재밌고요. 이것도 2부작인데 요람이라는 영화는 딱 시대 배경이 아까는 토지개혁, 그 다음에 애국미 헌납운동, 그 다음에 또 뭐지 농업협동화 과정 요 딱딱딱 이렇게 시대순으로 얘기인데 이 요람은 꼭 45년부터 그 48년도까지 이야기입니다. 요거는 딱 전부 다 포괄은 아니네요. 전쟁 직전이죠. 48년도 최고인민의 대의원까지. 요거는 요람이라는 영화는 김등날이라는 북의 일기 그 최고인민의 대의원으로 선출됐던 여성, 여자로서 첫 번째 대의원으로 선출됐었던 김등란이라는 개인의 삶을 원형으로 한 영화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이야기는 뒷골이라는 우리나라의 평범한 산골 마을의 실제 있는 사실이다라고 딱 영화 시작할 때 그런 멘트를 갖고 해요. 사실 어느 한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또 영화는 펼쳐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김등란이라는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일제시대 때 어렵게 살고 막 그래서 몇 번째 딸로 태어났더라 엄청 뭐 그래요. 그래갖고 이제 극단적으로 버려지기까지 했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그런 여성이에요 실제로. 그러다가 또 시집 가서도 딸만 6을 낳은 거예요. 그래서 참 그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당신은 뭐 남성 선호라는 게 당연히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지 집안이 먹고 사니까 어쨌든 딸만 6 낳았던 여자가 해방이 되고 나서 변화된 세상에서 그 최고 그 몇 년 사이에 45년부터 43년 사이에 최고인민의 대의원까지 오르는 과정입니다. 그리고 요 영화를 보면은 시골 마을에서 당시 문맹 퇴치가 저렇게 이루어졌겠구나. 그 다음에 이 김등란이라는 여자가 면당위원장에 출마를 하게 돼. 조그만 단위에서 이제 그 대표로 쉬운 말로 출마할 때 그
갓 쓰고 나온 노인들이 막 반대하고 무슨 치마 입은 안학래를 위원장을 시키냐 뭐 이런 장면들도 볼 수 있고 좀 리얼해요. 리얼하고서 해방되고 나서 해방정국이라 그러죠. 해방정국 때 저랬겠구나. 이 농촌의 상황은 그런 걸 아주 리얼하게 느낄 수 있고요. 영화로서도 참 재밌습니다. 여기서 그리고 요 김등란을 원형으로 한 영화라고 그랬잖아요. 이 영화의 영화 문학, 우리말로 하면 시나리오죠.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오혜영이라는 여자 작가예요. 오혜영이라는 작가인데, 이 여자가 김등란의 외손녀입니다. 실제로. 김등란은 자기 외할머니의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야기를 쓴 셈인 거죠. 예, 오혜영이 뭐 작품 많이 썼어요. 여러분도 혹시 북쪽 영화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거 음악가 정률성 그들은 평범한 전사들이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나의 행복 이런 식으로 여러 편의 그 북쪽 영화를 쓴 꽤 유명한 작가입니다. 오혜영도. 어쨌든 요거를 오혜영이 썼고 요거를 주연한 정선아라는 인민 배우는 북에서도 꽤 그 많은 영화에 출연한 사람인데 이 정선아 자체는 저기 어디냐 함남 함주군의 농촌에서 태어나갖고 이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쨌든 이 김영직 사범대학인가 나왔어요. 김영직 사범대학 나왔는데 어쨌든 영화계에 이렇게 발을 들여갖고 영화를 찍고 좀 독특한 그게 뭐냐면은 많은 유명한 영화에 많이 나와요. 이 여자도. 그런데 그 북쪽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 그러면 당연히 김일성 장군의 노래겠죠. 예? 장백산 이렇게 시작하는 어쨌든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만든 김원균의 며느리입니다. 예. 김원균의 며느리고 이 집안 자체가 남편도 작곡가고 다 그 시댁인 거죠. 시댁이 전부 다 그 예술가 집안이에요. 예, 그런 좀 독특한 캐릭터고 북에서 영화에 상당히 많이 나왔고 나중에 언제 봐서 되면은 이 정선아 씨가 출연한 영화들 아주 명작들이 꽤 있습니다.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어쨌든 그 돼지의 아들이라는 것도 유명한 영화인데 요것이 너무 이제 3부작으로 너무 시대 배경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잘라서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이제 농업협동화, 토지개혁, 애국면납운동, 농업협동화 이런 식으로 쭈루루 그런 것들 더불어서 북이 그 해방 이후에 농업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려면은 제가 좀 소개시켜드린 이런 영화들을 좀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. 예,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